안녕하세요, 황우객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벌써 두 번째가 됐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서는 그 자동차의 그 외부에 있는 명칭이라든가 그 기능, 간단하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요. 자, 이번 시간은 조금 이제 지루하고 딱딱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보통의 이제 운전자들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엔진룸을 열어보고, 자, 그 안에 있는 그 파츠들의 그 역할이라든가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ittle desolate. It's hard sometimes not to look away and think what's the point when I'm having to hold this fight. 자, 이 보닛에 그 여는 그 스위치는 손잡이는 그 안쪽에 있거든요. 그 안쪽에서 이제 당기게 되면은 자, 보닛이 이제 요만큼 올라오게 되는데요. 자, 이럴 때는 요 안쪽에 보시면은 그 보닛을 열 수 있는 스위치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여기 있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열고, 자, 엔진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가장 크게 보이는 부분이,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엔진 부분인데, 지금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엔진이 이렇게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전부 다 이렇게 카바를 씌워놓은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요거를 드러내면은 좀 더 이제 기계적인 모습이 보이는데, 사실 그 부분까지는 이제 일반 오너들이 하기는 좀 힘들고, 여기서 이제 보이는 대로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엔진이 되겠고요. 자, 엔진 옆쪽에 호수로 연결된 요 에어 클리너가 있습니다. 이 에어 클리너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한번 걸러가지고 엔진 안에다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파츠가 되겠고요. 자, 이 엔진의 을 중심으로 이제 여러 가지 파츠들이 붙어 있거든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그 파워 스티어링 플루이드라는 요게 보이시죠? 자,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실 때 가장 이제 편안하게 스티어링 휠을 이제 돌리거나 뭐 유턴을 하거나 아니 뭐 좌회전을 하거나 할 때 이제 사용하는 그 스티어링. 사실은 저게 요 파워 스티어링 장치가 없으면은 상당히 무겁거든요. 무겁고 화물차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 때문에 유압으로 사람이 조금만 힘을 들여도 스티어링 휠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장치입니다. 자, 요 파워 스티어링은 그 펌프로 움직이게 되는데요. 자, 요쪽에 보시면은, 벨트로 연결된 요 조그만 장치가 있어요. 주먹만 하죠? 자, 요 펌프가 바로 이 파워 스티어링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오일을 넣으면은 이 안에서 이제 오일이 작동을 하면서 엔진이 돌아가는 힘으로 그 파워 스티어링이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갑자기 시동이 꺼졌을 때나 엔진이 멈췄을 때는 자연히 이 파워 스티어링 그 펌프 자체도 그 벨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럴 때는 안쪽에서는 이제 스티어링 휠이 잠겨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자, 대부분의 이제 운전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당황하는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때는 그 스티어링 휠의 무게가 무거워졌다 뿐이지 작동이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은 좀 들겠지만 당황하지 말고 움직이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그 물 뿌리는 마크가 있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워셔액 되겠습니다. 자, 이 워셔액은 이제 보통 이제 파란색이랑 녹색이랑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란색은 겨울용, 그다음에 녹색은 여름용이 되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워셔액과 녹색의 그 워셔액이 다른 점은 각각 그 어느 점이 이제 다르다는 점인데요. 자, 요즘에 이제 마트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워셔액은 보통 이제 파란색의 워셔액이 많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사계절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게 요즘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 워셔액이 떨어졌을 때는 워셔액 뭐 유리창 닦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여기다 이제 트리오를 풀어서 집어 넣으시거나 일반 수돗물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렇게 되면 유리창에 유막이 생기게 되거든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 더 이제 안 닦이는 경우도 있고, 이 워셔액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이제 그 화학 물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기적으로 이 탱크를 탈거를 해가지고 한 번씩 이제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시게 되면은, 자, 요게 이제 라지에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엔진의 그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요 안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냉각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 뚜껑에 보면 이제 주의라고 써 있는데, 이 안쪽에는 상당히 압력이 높고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 운행을 하고 나서 바로 열게 되면은, 이게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차를 식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짝 열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안에 찬 그 가스를 좀 빼놓고 여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 냉각수의 색깔은 녹색이에요. 자, 요 냉각수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맑은 녹색을 띠고 있거든요. 자, 맑은 녹색을 띠고 있는 거는 보통 이제 부동액이 같이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부동액은 겨울에 그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0도 아래로 온도가 떨어졌을 때 그 물은 0도에서 얼기 시작하지만 이 냉각수는 보통 이제 마이너스 16도 내지는 20도에서부터 이제 얼기 시작하게 되겠죠. 자, 이 냉각수 역시도 그 일반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시다 여름이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이제 오버히트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버히트가 나면서 이제 뭐 차가 멈추거나 앞쪽에서 이제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그때는 보통 보면 이제 냉각수가 모자라서 차에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이 냉각수는 물을 넣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수돗물을 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그 이 라지에타 안쪽을 계속 왕복을 하고 엔진에 붙어 있는 그 워터 재킷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반 물을 넣었을 경우에는 안에서 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녹이 있으면은 자연히 이 라지에타가 이제 어딘가가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냉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그 엔진에 이상이 오거나 차가 이제 멈추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자, 혹시라도 냉각수가 모자랐을 경우에는 수돗물을 잠깐 넣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면은 그 빠른 시일 안에는 이 안에 들어갔던 걸 모두 다 빼고 이제 새로운 냉각수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냉각수 안에 아까 보신 그 녹색의 그 액체 안에는 그 방청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안쪽에 들어있는 그 라지에타를 왕복을 하고 엔진 옆에 붙어있는 워터 재킷을 왕복을 하면서 그 금속에다가 금속의 그 산화를 막는 물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돗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같이 붙어있는 냉각수랑 같이 붙어있는 이 라지에타가 있는데요. 이 라지에타 역시도 뭐 냉각을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겨울철에 히터가 안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작동은 하는데 찬바람이 나온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 냉각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히터가 안 나오는 현상이 있거든요. 자, 히터가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모터가 돌지 않는다는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바람은 나오는데 찬 공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번 냉각수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은 배터리가 있죠. 자, 이 배터리는 그 요즘에 나오는 배터리들은 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배터리 시계가 붙어 있어요. 배터리 시계는 이 배터리의 그 상태를 나타내는 그 역할을 하는데요. 그 배터리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 검은색, 흰색 이렇게 설명이 돼 있고 그 메이커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이렇게 배터리를 언제 충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얘가 뭐 방전이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나타내 주는 그런 창 되겠습니다. 자, 배터리는 겨울에 이제 방전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한번 방전이 됐다가 다시 충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 배터리는 그 화학적으로 성능질이 변했기 때문에 원래의 역할을 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전이 됐으면은 오히려 새 걸로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보통 이제 그 속칭 얘기하는 점프라는 거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겨울에 시동이 안 걸릴 때나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 점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점프를 할 때는 그 항상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구분을 해서 잘 맞추고 그다음에 점프를 해주는 차는 항상 시동을 걸어놔야 되는 그런 점을 좀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배터리에 보면은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이제 두 개의 극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동차 차체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마이너스의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이너스를 띄어서 뭐 플러스에만 닿지만 않는다면 어디다 둬도 상관이 없겠지만 플러스를 띄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신문지나 헝겊이나 장갑 같은 걸로 싸가지고 차체에 닿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차체에 닿을 경우에는 차체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불꽃이 튀거나 아니면 뭐 진짜 심할 경우에는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 이제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요 위쪽에 보이는 요 파이프, 자, 스트럿바하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휴즈 박스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자, 이 스트럿바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스트럿바는 그 서스펜션에 이제 위에 장착이 되면서 그 차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강성을 좀 이제 높여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틀림 강성에 대해서 이 발을 하나 대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사실 이 스트럿바라는 게 그 외국에 나가는 수출용 차나 뭐
아니면은 외국에서 판매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장착이 돼 있거든요. 요거는 그 차체의 강성에 대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일반 양산 메이커에서 이 스트럿바를 다는 이유는 그 사고가 났을 때 엔진이 운전석 안쪽으로나 캐빈 안쪽으로 이제 치고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스트럿바를 살짝 이제 풀어보고 그 아래에 있는 이제 휴즈 박스를 한번 볼 건데요. 자, 요게 이제 어느 차에나 다 있는 그 휴즈 박스가 되겠습니다. 요 휴즈 박스의 역할은 그 배터리에서 만들어진 그 전류를 갖다가 그 자동차의 그 각 부분, 전기가 필요한 각 부분에 이제 배분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전기적으로 이제 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휴즈가 있죠. 자, 사실은 이제 지금 이 자기진한 커넥터 때문에 지금 안 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휴즈 박스는 뒤집어서 봤을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다 그 표시가 돼 있어요. 어떤 위치에는 뭐 어떤 휴즈가 들어가고 또 어떤 위치에는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가 다 이제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는데요. 자, 요 위에 보시면은 그 휴즈 위쪽에 이렇게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어요. 10, 뭐 15, 30, 20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요거는 요 휴즈가 버틸 수 있는 그 적정 그 전류량을 나타내거든요. 예를 들어서 10짜리다. 그러면 이게 10A 정도를 버틸 수 있는 건데, 그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10A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 휴즈가 끊어지면서 그 배터리도 보호를 하고 이 휴즈에서 연결된 이 다른 부분들도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휴즈는 그 비상용으로 차 안에다가 한 두세 개 정도씩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10A랑 15A짜리인데 이런 거를 이제 가지고 다니시다가 그 전기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 이제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이제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제동을 담당을 하는 부분을 이제 지난 시간에서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 제동을 담당하는 부분이 그 캘리퍼나 브레이크 외에도 그 브레이크 안에 있는 그 피스톤을 움직이는 그 오일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 오일을 넣는 통은 바로 요겁니다. 위에 뚜껑에 보시면은 그 브레이크 플루이드라고 이제 써 있는 그 통인데요. 자, 요 통의 역할은 지금 이 차는 이제 오토매틱 차라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자, 수동 변속기 차의 경우 이 브레이크 오일이랑 그 클러치를 움직이는 그 실린더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브레이크 오일 같은 경우는 보통 한 5만 킬로 정도에서 교환을 해주면 좋은데, 자, 이 브레이크 오일의 그 성분은 이제 피마자 기름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역시 이제 굉장한 그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바디나 이런데 그 도색면에 묻었을 경우에는 도색을 벗겨낼 정도로 굉장히 그 독한 성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이 브레이크 오일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을 따라서 자, 네 바퀴에 있는 각 부분에 이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제 베이퍼락이나 아니면 뭐 이런 페이드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는 그 브레이크 오일이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는 보통 이 브레이크 오일의 끓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거 이상으로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안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게 되거든요. 끓게 되면서 이 브레이크 공급관 안에 이제 기포가 차고, 자, 그 부분이 그 브레이크까지 다 전달이 안 돼서 이제 발생하는 그런 현상들이 많거든요. 자, 그런 거를 이제 대비를 하시려면은 브레이크 오일을 끓는 점이 좀 더 높은 제품을 선택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브레이크 오일 자체를 자주 교환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스로틀 바디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자, 스로틀 바디의 이제 역할은 그 에어 클리너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엔진으로 들어가는 그 양을 이제 조절을 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이 장치는 이제 악셀레터에 이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악셀레터를 세게 밟았을 때는 밸브가 더 많이 열리고, 자, 조금 밟았을 때는 조금 덜 열려서 그 공기가 흘러가는 그 양을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쪽에 있죠. 이쪽에 있고, 자, 여기에 있는 요 케이블이 바로 악셀레터에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입니다. 자, 요걸 가지고 지금 저 스프링 G에 연결된 게 이제 밸브가 있는데, 자, 밸브로 이제 조절을 해주고, 엔진의 회전수, RPM 수를 이제 여기서 조절을 해주게 되죠. 자, 이 스로틀 바디의 위치는, 지금, 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그 기아의 스펙트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아래쪽에 좀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지만, 자, 현대나 이제 다른 메이커들의 차는 보통 이제 위쪽에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
지금 여기에 보이는 스트럿바가 있는 그 자리에 스로틀 바디가 있는 경우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흡기랑 배기의 그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앞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쯤 되겠죠? 여기쯤에 있고 그다음에 대우자동차나 삼성자동차도 이쪽 뒤쪽에 바로 그 엔진이랑 연결된 그 바로 윗부분 쪽에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자동차에서 엔진이 이제 심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엔진 오일은 그 심장 안에서 각 부분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 피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엔진 오일은 그 주입을 할 때는 이 위쪽에 있는 여기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자, 이쪽이 이제 엔진 오일을 이제 주입을 하는 곳이 되겠고요. 자, 엔진 차를 이렇게 들어서 아래에서 보면은 그 엔진 끝에 맨 바닥에 달려 있는 그 팬에서 그 엔진 오일을 또 뽑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자,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방법은요. 엔진룸 안에 보시면은 요렇게 대체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긴 그 동그란 손잡이가 있거든요. 자, 요게 바로 이제 엔진 오일 게이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요거를 이렇게 한번 빼서 보면은 요 끝에 보면은 그 F하고 L이라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엔진 오일은 요 F하고 L 그 사이에 가운데 정도에 이제 맺혔을 때가 이제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차 안에서 엔진 오일은 계속 순환을 하기 때문에 그 바로 차가 멈춘 상태에서 이 게이지를 뽑았을 경우에는 위에 찍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평평한 곳에다 차를 세우고 한 서너 시간 정도 지난 후에 그 엔진 오일이 완전히 바닥에 가라앉았을 때 한번 깨끗하게 닦고 넣었다가 찍어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엔진 오일이 많을 경우에는 그 안쪽에서 이제 엔진 오일을 전달을 하는 그 장치들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연비가 안 좋고 차가 더 안 나가는 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가장 좋긴 한데 예를 들어 10만 킬로가 넘어간 오래된 차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엔진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그 엔진 오일을 퍼 올리는 자체가 굉장히 그 저항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중간보다 약간 아래, 약간 L 쪽에 가깝게 엔진 오일을 조금만 부족하게 넣으면은 오히려 차의 성능도 더 좋아지고 좀 더 이제 경쾌한 드라이빙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파워 스티어링 펌프 아까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잘 안 보이는데 발전기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이제 얼터네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동차 안에서 이제 엔진의 힘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전기를 만들고 그 전기를 이제 배터리에다 충전을 시키는 데 역할을 하거든요. 보통 이제 카센터에 가면은 제네레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제네레다라는 말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제네레다라는 말 자체는 이렇게 잘못된 명칭이고, 자, 제대로 된 명칭은 발전기 혹은 얼터네이터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 차체를 들어가지고 그 바닥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은 맨 앞쪽에 이제 아까 그 제가 엔진 오일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그 엔진 오일을 이제 빼내는 구멍이 이제 여기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엔진에서 이제 가장 하단에 위치하는 엔진 오일이 저장되는 그 오일 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변속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자동 변속기라 이제 오일이 따로 들어가는데 이거 이제 변속기가 이제 요만큼 공간을 차지하고요. 자, 이 하체 쪽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머플러하고 이쪽 서스펜션 관련된 타이어의 밑에 이제 현가장치 쪽에 관련된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자, 머플러는 이제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랑 달리 머플러는 세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시면은 엔진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4개, 지금 4기통 엔진이기 때문에 4개의 파이프가 나와서 이제 하나로 묶어지는데, 엔진에 붙어 있는 매니폴드라고 얘기하는 게 1번 머플러, 여기까지가 이제 1번 머플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머플러가 시작되는 부분에는 촉매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배기가스를 중화시켜가지고 대기 중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이제 농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고요. 그 다음에 계속 2번 머플러가 연결돼서 요건 이제 레조레이터라고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예요. 안에는 이제 뭐 거의 비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이 3번 머플러. 자, 이게 보통 얘기하는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마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데요. 얘의 역할은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배기가스의 그 사운드를 조절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음을 이제 가장 줄여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이 머플러의 직경이 이쪽에 나와 있는 직경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사운드도 커지고 좀 이제 저음에 가까운 좀 이제 멋있는 경주차 소리나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 머플러를 교환을 했을 경우에는
구조 변경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타이어 쪽 뒤쪽에 보시면은 현가 장치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그 카센터에서 얘기하는 이제 쇼바 내지는 이제 서스펜션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이쪽에 보시면은 마운트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이제 스프링이 달려 있거든요. 이제 그거 이제 위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자, 스프링은 위아래에서 오는 그 완충 작용을 하는 거고, 스프링 안에 보면은 그 댐퍼라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댐퍼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건데, 이 댐퍼는 그 항상 이 상시적으로 위쪽으로 차체를 밀게 돼 있고, 스프링은 위아래에서 오는 그 완충 작용을 하는 그 두 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장치입니다. 자, 앞쪽은 이제 좀 틀리게 생겼어요. 자, 이 차는 이제 전륜구동 차기 때문에 앞쪽에서 이제 조향이랑 동력 전달을 이제 같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속기에서 보시면 이제 양쪽으로 이제 축이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그 차가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인데, 전문 용어로는 이제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보통은 이제 등속 조인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한 8만 킬로 정도에서 이제 교환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고무 바킹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요 안에 이제 그리스가 꽉 차 있는데, 이게 이제 노후화되거나, 이제 고무가 경화가 되면서 터지게 되면 이제 요때부터는 그 스티어링 휠을 꺾을 때마다 뚝뚝뚝뚝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그때가 되면 이제 교환을 하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교환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드라이브 샤프트 아래쪽에 있는 요거 이제 로어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카센터에서 이제 로아다이 이제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그 앞쪽에 차륜을 받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차륜도 받치고 있지만, 이쪽에 보시면 이제 고무로 된 이제 부식류가 다 체결이 돼 있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네, 이쪽 안쪽도 그렇고, 다 부식이 체결이 돼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노면에서 전달되는 충격을 그 차체로 올라가기 전에 한 번쯤 이제 걸러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이제 받침대 역할도, 네,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얘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그 보통 차에는 그 활대라는 게 있어. 여기 있구나. 활대. 요 안쪽에 있는 요 파이프거든요. 요 파이프가 이제 가로로 지르면서 양쪽 차륜을 잡고 있고,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 활대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 활대의 역할은 그 차체가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양쪽이 그 서로 이렇게 막 심한 고저차가 나지 않도록 그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까지 맞춰봤는데요. 자, 아마 그 오너분들께서 차를 가지고 이제 계시는 분들께서 그동안 이제 몰랐던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리까리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하나 둘씩 찾아보고 원인이나 원리를 찾아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를 가지고 생활을 하시거나 유지보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We make love